자, 이렇게 준비하라. 오늘 금요일 어떻게 대비해 네, 볼까요? 앞서 이제 오프닝에서도 이제 짚어주셨듯이 일단 인플레이션 속도에 대한 후퇴가 나온다는 거, 이게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시장도 그렇게 좀 반응을 좀 한 것 같고 어제 네. 우리 시장은 이 동시만기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좀 강세가 좀 나오면서 좀 좋은 그런 수급을 좀 만들어냈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다시 거래 대금이 30조에 좀 다다랐다는 거. 그렇다면 이게 또 어느 정도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하루는 어제의 탄성에 의해서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좀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먼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제를 먼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뜬금없지만 반갑다라는 걸로 좀 정해봤고요. 어떤 의미예요? 어제 좀 강세는 좀 뜬금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오늘 그 우리 코스피?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어제 좀 뜬금없는 강세였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1% 가까운 강세가 좀 나오다 보니까 저는 오를 줄 알았는데. 그래도 바이오가 저렇게 확 치고 나갈지 속도전이 나올지는 알 수는 없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뭐 금리의 이 성장주 뭐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게 바이오잖아요. 네. 아주 금리가 서둘러 인상되지 않을 거다. 그게 이제 글로벌 컨센서스고 미국이 주도하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오늘 이제 하는 총재가 또 금리 인상 얘기를 꺼냈고. 네, 네. 근데 보통 우리나라 바이오는 우리 금리보다는 해외 금리를 더 보는 희한한 일이긴 해요. 우리나라의 바이오는 중국 시장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뜬금없다라는 네. 거는 뭐. 그리고 이제 지금 4.7, 그러니까 CPI가 그러니까 소비자 지수가 4.7을 이제 예상을 했는데 5.0이 나왔잖아요. 4.7이나 5.0이나. 네. 근데 그거를 이제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이거를 많이 나왔네라고 볼 수 있겠고, 아니 그 정도 나올지 몰랐어라고 이제 해석할.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은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한다는 이 뜻이에요. 정도는 나올 거라고 얘기했잖아. 네, 여전히 그렇죠. 맨날 제롬 파월 의장이 나와가지고 조금 높게 나올 수도 있어. 네, 일시적이야. 그렇죠. 하지만 뭐 이렇게 늘 했으니까 시장이 그래 믿어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인플레를 자극하는 지표에 대한 이 후퇴는 없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전반적으로 기대 인플레에 대한 속도감은 후퇴를 했다는 거. 약간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한 80km 정도로 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한 60km 정도로 이제 좀 속도를 줄일 수 있다. 이게 뒤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은 이 기대 인플레이션의 속도가 후퇴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다라고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중요한 부분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속도라는 이제 그런 단어가 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제도 이제 범중국권 중화권 뭐 증시가 다 좀 강세를 좀 보였었고 우리나라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이 강세를 보였고 경기 민감 섹터에서는 약간의 후퇴를 보이고 그동안 좀 강세를 좀 보여왔었던 이제 그런 섹터들, 경기 민감 섹터들이 좀 조금 약한 모습을 좀 보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전히 좀 아픈 손가락은 반도체죠. 반도체가 좀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지 않아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렇게 체감 지수가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닙니다만 저는 어제 동시만기를 정면 돌파하고 이 기세를 가지고 코스닥도 거의 1000포인트 가까운 흐름이 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뜬금없는 바이오의 강세는 일단 거기에 이제 촉발이 된 그런 부분이 이제 원격 의료가 나왔고 의료기기, 줄기세포 이런 쪽에서 나왔어요. 근데 저는 뭐 5월 달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아스코를 계기로 뭔가가 좀 좋은 좀 계기가 돼서 이렇게 좀 바뀔 줄 알았는데 정말 뜨뜻미지근도 안 했거든요. 그냥 있는지 없는지 이게 넘어가 버렸었는데 그러면 어제 시작했던 그 바이오 USA가 뭔가 또 매개체가 될까라는 기대감이 막연하지만 그래도 뭔가가 있다라는 이제 컨벤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생기다 보니까 바이오에 대해서 뜬금없는 그런 상승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이제 반가운 부분이 좀 있었고 네. 하지만 상승에는 분명 그 한계는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이제 고밸류에이션에 대한 이런 종목들, 이 종목군들에 대한 선호 현상이 지속될 수 없다고 보는 이유는 어쨌든 지금은 테이퍼링이란 단어가 지속적으로 만성 질환처럼 툭툭 튀어나올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15년, 2017년 이렇게 그 봐왔었던 다시 금리가 아주 강하게 좀 떨어질 때 나타났던 고밸류 종목들의 선호 현상이 그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좀 없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의 좀 일시적인 이제 그런 강세로 해석을 하는 게 일단은 좀 좋은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전일장에 이제 뜬금
강세가 나온 것도 일단 환영할 부분입니다만 그렇다고 네. 너무 환호를 해서 지금부터 바이오 고다 그래가지고 많이 빠진 바이오 확 담아대고 뭐 이러시기에는 조금 리스크를 좀 키울 수 있으니 확실히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이오 게 이슈는 오늘 아침에 이제 뭐 오늘 아침뿐만 아니라 어제 저녁인데 미국에서 나온 소식인데 네. 얼마 전에 이제 바이오젠의 알츠하이머 네네 신약 승인이 이 있었죠. 있었죠. 그 FDA 자문위원들이 근데 다 퇴사를 그만둬 버렸어요. 그럼 왜 이제 그랬을까? 회사로 가겠죠. 기업으로 FDA에서 가나? 나와서 기업으로 가는 뭐 고문이나 이런 걸로 가겠죠. 네. 거기도 이제 공무원 집단보다는 회사로 가야 스톡 흥미로워. 옵션도 네,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 한몫 건지. 챙기고 뭐 이럴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쨌든 바이오가 이제 이끌었던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적어도 저는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 초까지는 연속성을 좀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뭐 완전 열고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보셨고 일정 기간 동안에 한정적인 상승은 가능할 것이다. 이것은 전반적인 기대 인플레이 후퇴에서 나오는 일시적인 고밸류에이션 종목들에 대한 선호 현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종목으로 본다 그러면 일단 관련 종목으로 아까 어제도 말씀드리고 방금도 말씀드리고 지금도 말씀드리게 되는 넷마블이 있겠고요. 네. 그리고 어제 OCI 굉장히 좋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5천억 물론 이게 경기 민감 섹터로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태양광 또 이런 신재생 쪽은 또 고밸류 쪽에도 속하는 쪽이다 보니까 OCI도 지금 연간 5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또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 2조 5천억, 2조 6천억 이 정도잖아요. 그러면은 밸류에이션 매력도 가격 매력도 있다 이렇게 좀 봐지고 있어서 OCI도 좀 관심이 오늘 가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고 코스닥으로 본다 그러면 역시 이제 제약과 관련된 종목 그리고 계속해서 좀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 의료기기 이렇게 좀 보고 싶은데요. 오래간만에 동국제약 요즘 굉장히 수급이 좋습니다. 그 수급이 좋은 이면을 바라보니 이 추정치가 빠르진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실적 예측 추정치가 굉장히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있고 코스닥을 넘어서 이제 코스피까지 통틀어서도 이제 영업이익이 5손가락 안에 들 수 있는 이제 이런 이슈가 다시 나오면서 정말 고생을 좀 하다가 다시금 3만 원 문턱까지 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단단한 점진적 상승을 좀 예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좀 빠른 속도가 나오고 있는 클래시스까지 뭐 다른 이제 뭐 임플란트나 의료기기나 이런 것들은 그 전에 너무 많이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오늘은 뭐 요 네 종목 중에서 보고 싶은 종목은 동국제약을 좀 보고 색깔 싶습니다. 반전을. 네. 네. 네, 이제 개장 준비 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준비하라 뭘로 볼까요? 좀 몇 차례 뭐 지나가면서 잠깐 언급은 드렸었던 이제 말씀인데요. 이제 네. 키트 진단 키트에 대한 역주행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제는 스피드입니다. 무조건 진단 키트는 이제 스피드고 그리고 항체 검사가 이제 핵심이 될 수 있겠고 네. 물론 이제 피크아웃을 지난 4분기 그리고 1분기 비교를 해보면 확연하게 이제 진단 키트 업체들은 찍었어요. 피크아웃을 좀 보이고 1분기에 좀 줄어드는 감익을 좀 나타냈다 보니까 뭐 시젠을 비롯해서 이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군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쪼그라드는 그런 이제 수급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좀 선별적으로 다가선다면 역주행을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눈에 띄어서 좀 따로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오늘은 미국장에서 뭐 여행, 항공, 뭐 면세점 이런 종목들이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향후 몇 년간의 실적을 당겨온 거죠. 끌어와서 만들어진 이제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의 대전제를 본다 그러면 백신 접종 확인과 감염 사실 그리고 항체 보유를 증명을 해야지만 어디든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이전 상황과 이제 거의 필적한 그런 수준이 돼야 되는 것들이 좀 담보가 돼 있는데 백신 접종률이 상승함과 동시에 이제 일반 검사에 필요한 진단 키트는 뭐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움츠러들 수 예, 있고. 그렇죠.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말씀드린 대로 피크아웃을 좀 보이는 그런 실적도 나오는 게 좀 현실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그 트래블 버블의 이제 국가별로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좀 똑같이 볼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비슷하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출국 전에 이제 백신 여부의 이제 확인서 그게 좀 필요하고요. 그거 이제 전산 등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공항 내, 그러니까 출국 전 우리나라 뭐 인천공항이든 김포공항에서 이제 PCR 검사를 받아야 되고, 요게 15분 이내에 나오는 검사를 받아야 돼요. 결과가 네. 15분 이내에 나오는 검사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나라에 가서 입국 전에 또 PCR 검사를 또 받습니다. 요것도 15분 이내에
신속 진단이 나오는 그런 키트를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출입국 심사하듯이 이렇게 그렇죠. 하는군요. 쭉 앉아가지고 이렇게 네. 하고요. 그리고 플러스 항체 형성 여부가 또 증명이 될 수 있게 2번의 검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원키트 형태로 좀 나올 수는 없나요? 그러면 좋겠는데 이게 네. 이제 그 뭐랄까 그 진단 시약을 둘 다 이렇게 겹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따로따로 검사를 하는데 하나라도 이제 양성 반응이 나오고 이제 항체가 없다라는 게 나오면 그 길로 그대로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야 됩니다. 네, 이게 트래블 버블의 핵심 절차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네. 뭐 백신 여건이었고 백신 여건만 있다고 다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떠나기 전에 검사 받고 거기 가서 검사 받고 항체가 있는지까지도 확인이 되어야지만 사전에 이제 예고된 동선에 한해서 이렇게 여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제약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비눗방울 안에 이제 갇혀 있다 그래서 트래블 버블이라고 좀 빨리빨리 하는 거죠. 진행이 돼야 돼요. 네, 그렇죠. 뭐 그걸 뭐 해놓고 하루 이틀 걸린다 그러면 의미가 그러면은 없잖아요. 그 뭐 저기 입국장에서 하루 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15분 이내, 뭐 미국에서는 뭐 6분 이내 나오는 것도 좀 나왔다라고는 하는데 네. 우리나라도 기존 이제 진단 키트 업체들이 신속 진단 키트를 계속 줄여가면서 이제 뭐 2분 내로도 줄이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런 게 이제 뭐 95% 이상의 이제 그런 유용성을 좀 보이는 이제 이런 원래 제품으로 해외여행 갈 때 진행해야죠. 이제 화물 보낼 때 보내고 나서 한 5분 정도를 밖에 대기하잖아요. 네네. 그 검역 검사할 때 그렇죠. 동안 기간 뭐 그런 형태도 좀 되겠네요. 근데 좀 굉장히 그래도 그 입국장을 통과하는 시간은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비행기 한 대 사람을 다 하려고 그러면 우리 네. 입국장에도 사람 많으면 이렇게 뭐 리을자 한 10개 되는 것처럼 줄을 서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것처럼 이제 줄을 서게 되는데 어쨌든 그리고 7월에 이제 짧은 방학 이후에 또 전면 등교에 준하는 또 등교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다시금 또 이런 좀 진단 키트에 대한 확대가 수요의 확대가 좀 될 수 있다 보니까 지금은 이런 좀 신속 진단 키트 플러스 항체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관련 기업 기업은? 중에서 수출 특히 유럽 쪽에 수출 데이터가 있는 그런 기업들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바디텍 매드와 PCL이라는 종목으로 좀 압축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디텍 매드 PCL 관련성 기업으로 하나를 선택할 수는 없고 그냥 두 개 다 그냥 놔둘까요? 뭐 또 비슷합니다. 근데 네. 굳이 하나 선택하라 하시면 바디텍 매드를 조금 더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전 세계에 코로나 백신 5억 회분을 기부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은 접종이 끝났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제 시장 개장이 임박했기 때문에 개장 후에 다시 시장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